강북구의 한 아파트인데요. 네. 10억이 넘었던 아파트가 최근에 6억 천에 거래가 되었다. 이 단지 내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매물을 거두었다. 왜 매물을 거뒀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. 네. 일종의 패닉 상태라고 하죠, 우리가. 반갑습니다.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. 배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소장님 요즘 이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영상을 저번에도 찍었었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에도 수도권에 이제 서울 아파트들도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. 근데 심지어 반토막이 난 아파트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. 이게 강북구의 한 아파트인데요. 네. 10억이 넘었던 아파트가 최근에 6억 천에 거래가 되었다. 네.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래 소식이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쭉쭉쭉 보는데 진짜 많이 하락을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단지 내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매물을 거두었다. 네. 이런 길기가 보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찌됐든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은 각자 상황이 있어서 이제 매물을 내놨을 텐데 네. 매물을 거뒀다. 왜 매물을 거뒀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된 일일까요, 선생님? 매물을 거뒀다라기보다는 거두자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매물 중에는 소위 말하는 간보기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래량 분석을 할 때 매물 그 분석을 같이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최근에 서울 매물이 8만 건 찍고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전문가들은 8만 건을 얘기하면서 하락한다라고 얘기해요. 폭락할 거다. 매물이 많아지니까. 네, 저는 근데 8만 건을 얘기하면서 상승이 이제 멈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차이가 뭐냐면 매물이 8만 건인데 폭락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8만 건이 다 팔고자 노력하는 매물인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. 그러니까 매물 중에는 소위 말하는 간보기 매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간보기 매물이라는 게 뭐냐면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내놔보고 한번 시세 좀 파악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손님 오면 그냥 팔아볼까? 그런 사람들이 내놓은 매물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해요. 지금의 매물이 네. 그렇다. 항상 그래요. 항상. 항상. 네, 항상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간보기 매물이 많아지는 게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. 그런데 매물이 많아지면 이게 제가 상승 흐름을 막는다라는 얘기였어요. 막는 게 뭐냐면 매수자 입장에서 매물이 너무 많아. 네. 매물이 많으면 뭐가 생기냐면 급한 마음이 누그러져요. 매수자가 급하게 쫓아가서 사느냐 아니면 여유 있게 사려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네. 그래서 매물이 많아지면 매수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생겨요. 그래서 상승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 매수자의 우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, 자, 그래서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내 매물이 하락을 하는 가속도 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일종의 여기는 거예요. 그러면 이때 집을 가진 사람이니까 집값이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클 거 아니에요. 근데 내가 하는 행위가 오히려 집값을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어차피 내가 지금 당장 팔 생각도 없는데 그러면 매물을 걷어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. 이게 매수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매물이 많아졌다가 없어지면 솔직히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걸 바랬을 것 같긴 해요. 네. 진짜 이렇게 흘러갈지 좀 궁금해요, 소장님. 사실 지금은 이제 그 효과가 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상승장 때는 그게 됐었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되죠. 매수자의 심리가 상승장 때는 이미 그 일종의 패닉 상태라고 하죠. 우리가 패닉 상태. 그러니까 오를까봐 겁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가 돼서 매물이 줄어들거나 매물 호가가 막 올라가면 진짜 급해지는 거예요. 매수자 입장에서. 그래서 그 중에 한두 사람만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
폭등 거래가 생기는 거죠.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올라갈 때 매물이 줄어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겁나요. 자,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매매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. 떨어지고 있고 하락 거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이 매물이 좀 줄어든다. 과연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급하게 겁내하는 패닉 상태의 심리 상태로 바꿔질 거냐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 매물 걷어들이는 행위가 사실 쉽지 않아요. 원래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담합 행위를 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. 그럼 일시적으로 매물 좀 줄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 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. 이게 효과가 나려면. 네.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안 나는 게 뭐냐면 매물이 줄은 행위는 약간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잖아요. 그러면 매수자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자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러면 뭔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서 이탈자가 생겨요. 지금까지는 좀 여유 있게 이제 뭔가 행위를 했는데 지금 이제는 시간이 내가 촉박해 있어. 나는 이제 무조건 팔아야 돼. 그러면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매물이 줄어들었던 게 매물이 또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락 움직임은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있다.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.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라.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과를 이미 체험한 게 있어요. 상승장에서 담합 행위를 했더니 가격이 올라가더라. 그래서 이 결과만 기억하는 거예요. 원인은 몰라. 원인은 모르고 담합 행위를 했더니 가격이 올라가더라. 이 결과만 가지고 하락장에서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. 이게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원인 중심적으로 보면 이 담합 행위가 왜 성공했냐? 그거는 이 담합 행위의 상승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이 담합 행위가 통할까?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절대 안 통한다. 오늘은 이 서울 강북구의 반값 거래도 나오고 있다라는 시작으로 이렇게 하락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기도 하고 담합을 해서 매물을 걷어들이자라는 소식이 들려서 이렇게 하면 하락장에서 가격 방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. 이런 가격 담합 행위도 이 시장의 방향이 같아야 이게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이끌고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더 하락의 가속화를 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. 그렇죠.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